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김선욱 변호사,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이번에 정부가 독신자의 경우도 친양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요. 예, 얼마 전 모신문 일면에 나와서 제가 예. 이거 뭐지? 그러면서 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예. 이제 어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가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네. 뭔가 변화된 인식을 좀 반영하는 법 제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네. 사실 지금 이 가족의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40% 가까이가 1인 가구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 과거에는 우리 가족하면 4인 가구를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예. 3인 가구가 됐다가 예. 이제 출산율도 낮아서 2인 가구에 가까워졌다가 1인 가구가 더 많이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실하고 법하고 좀 괴리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법에는 어떻게 가족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네. 혼인을 그렇죠. 통해서 이제 배우자가 생기고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그 직계 비속, 그러니까 소위 자식이 생기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가족, 네. 혹은 3인 가족,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2인 가족. 결국 이것 다 결국은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 개념이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민법도 혼인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본인과 배우자가 네. 되면은 이게 가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중심축에는 혼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동거 가족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치 않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예. 소위 말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혼 관계를 워낙 이렇게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인은 혼인인데 사실상의 혼인이다 이렇게 예. 해서 사실혼인데 그 개념도 어떻게 보면 남녀의 어떤 좀 섹슈얼한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인데 사실 동거 가족이라는 거는 남남이 살 수도 있고요. 여여가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조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죠. 예. 그러면 우리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가족, 지금 동거 가족에 대해서 얘기 잠깐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가령 아까 말씀인 것처럼 사실혼이라는 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어떤 실체적인 관계는 다 있는 사람들. 네. 이제 사실혼이라고 하고 가령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맡아서 양육하는 위탁 가정이 있잖아요. 네네, 위탁. 근데 이제 입양은 하지 않았죠. 입양을 네. 하지 않았지만 가령 입양 전에 아이를 잠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네. 아이를 키우다가 입양되면 이제 보내주고 이런 가정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가족이라고 가정이라고 좀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떤 그 공동체를 그 구성원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좀 개념이 좀 존재하지 않는 임시적인 상황이죠. 형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럼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네. 많죠. 너무 전통적인 가족관을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친구끼리 같이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전혀 그냥 정말 이제 남자 여자 예, 어떤 동성간에 예, 그렇죠. 동성간에도 사는 그 공동체도 하나의 어떻게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데 나는 반려동물이 있다.
근데 네. 이건 이제 결국 이제 반려동물의 어떤 법적 뭐 지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네. 다른데 그런 것도 하나의 뭐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좀 가족 개념을 좀 약간 더 넓힐 필요가 근데 이제 있을 것 굉장히 좀 같은데. 넓어진 개념이죠. 뭐 어디까지 넓혀야 반려동물까지. 될 것인가 이걸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예, 지금 맞습니다. 오히려 안 고치고 있는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옷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크기로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예 안 고치고 지금 가만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거꾸로 들기도 네. 하는데요. 네. 예,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법무부가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법은 독신자 입양을 금지했던 게 아동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 아닌가요? 아, 예, 이게 독신자는 사실은 입양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입양은 그렇죠.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만약에 혼자 사는 남자인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근데 네. 입양의 요건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야 되고요. 입양하는 대상이. 네.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이렇게 촌수가 높으면 안 됩니다. 촌수가 높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손윗 사람을 이렇게 입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조카는 가능해도. 조카는 가능해도 예. 예, 이제 뭐 할아버지 뻘이나 이런 사람들은 입양이 불가능하죠. 예, 예. 근데 그런 제한이 없다면은 그 성년인 즉 입양 대상이 성년이면은 신고로서 입양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신자 입양은 정확히는 친양자라는 제도입니다. 보통 입양과는 좀 다르죠. 친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친양자는 뭐냐면 보통 양자라고 하면은 네. 뭐 남의 집에 양자를 갔다고 하면은 친부모 사이의 혈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친양자가 되면은 친부모와의 혈연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예. 양부모와 혈연 관계가 단독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용어는 그냥 양자와 친양자 네, 이렇게 친양자 구분하는 이렇게 되어 거예요.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사실은 좀 헷갈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친양자는 네, 완전히 이전의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예, 새로운 부모와의 관계가 예. 혈연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예, 예. 일반적인 양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양쪽 다 관계를 양쪽 다 맺고 이렇게 혈연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복잡하네요. 친양자 제도가 예. 2005년에 생겼어요. 2005년요. 예, 생긴 지 16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럼 친양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친양자 제도는 뭐 기존의 양자 관계인 경우에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가령 어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자녀가 있고 새아빠를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새아빠가 생겼는데 새아빠랑 아이가 이제 성이 서로 다른 거죠. 예. 그런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그 부모 사이, 그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혈연 관계, 친족 관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단절시키면서 친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성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예, 아니 상속 재산과 예, 상속과 관련된. 관련돼서도 있고. 아, 예. 그걸 좀 깨끗하게 정리해주기 위한 예. 방법으로 친양자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신자 입양을 금지한 게 아닌데, 네. 근데 굳이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게 왜 화제가 되는 겁니까? 독신자 입양은 그러니까 친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친양자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부모 예. 즉 어떤 실제로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예. 자연적 혈연 관계가 있는 어떤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네. 기존의 양자는. 네. 근데 독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친양자를 만약 친양자가 되면은 기존 부모와 완전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끊어지니까. 독신이 과연 부부가 아니고 예. 한 명이 예. 과연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의문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 독신은 친양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좀 지나친 이상하죠? 걱정, 예, 너무 지나친 걱정 아닌가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네, 맞습니다. 혼자서도 아이 키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부모가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살아도 충분히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친양자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사회적인 예. 그런 것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네. 독신도 친양자를 입양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사실
그 법원 차원에서 네. 좀 이렇게 폭넓게 인정해 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법을 이렇게 꼭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법률 하에서 사법부의 어떤 그 제도의 틀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제도의 형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좀 그 어떤 넓게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은 그 법무부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성가족부나 민법 개정 뭐 이런 많은 논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법부가 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결국은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잖아요. 국회의원은 결국은 이제 입법자고 입법자는 국민의 어떤 민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좀 의의를 좀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이전부터 사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독신자의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네네, 이게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미혼모, 미혼부 네네, 출생 신고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은 이제 출생 증명이나 그죠 산부인과에서 예. 그걸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 미혼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은 어떤 뭐 유전자 감식이나 예. 어떤 그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좀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 입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를 네. 낳은 사람이 누군지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미혼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은 케이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실제 어떤 친모가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그냥 어디로 잠적해 어디 뭐 버리거나 그럴 이런 수도 경우가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몇몇 뭐 무슨 케이스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예,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 미혼부가 이 아이가 그럼 자신의 아이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 서류 같은 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모친 즉 아이의 모친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이제 어떤 미혼부가 자신의 아이를 이제 뭐 출생신고 한다거나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린다거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었죠. 네. 그 굉장히 힘들다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법원을 통해서야 네, 가능한- 법원을 통해서. 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미혼모의 경우에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기 때문에 네. 아이의 친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친부가 누군지는 그러니까 친부가 중요하지 누군지를 않아요. 증명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결국 여성은 현재는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남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를 자기가 낳았다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실제로 아이를 자기한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 상당히 그때 많지 DNA 않죠.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걸 좀 더. 확인을 네, 예. 일단은 해야 되는 것하고 네네. 그 대리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대리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문제보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낳은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지만 예. 아버지라는 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인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지요. 인지는 뭐냐면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네. 라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네. 라는 걸 이제 법원에 이제 청구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도는 좀 보통의 이제 모자 관계보다 모자 모녀 관계보다 입증이나 아니면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유전자 검사나 뭐 혈액형 검사가 다 동반이 돼야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어떤 계통을 자꾸 우리가 인식하는 거 네,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그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네. 또 그 뭐랄까요?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그 가족 제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의 사유리 씨. 네네. 국내에서 아이 못 낳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회적으로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하고 좀 비교하면 어때요? 외국의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좀 케이스가 많은데 제가 뭐 혹시 뭐 천재소년 두기라고 천재소년 두기요? 천재소년 두기라고 혹시 저 한 30, 40대는 좀
알 수 있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KBS에 네네. 아마 방영됐던 드라마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천재소년 두 개의 주인공이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네. 닐 패트릭 해리스라는 배우가 있는데 예. 그 배우 같은 경우는 게이로 자기가 이제 어떤 커밍아웃을 하고 네. 남성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랑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쌍둥이를 낳고 이제 그 가족 공동체가 이제 그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동성 결혼이 찬반이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 단위에서 법률을 원래 제정하는데 네. 어떤 주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가족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의 가족이라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건데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전혀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인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족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말씀하셨지만 동성애에는 조금 관대한 편이지만 동성혼에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엄격하죠. 예, 그게 뭐 정치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라별로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동성혼이 불가능하죠. 동성애도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많이 차별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혼 자체는 아예 현재는 논의가 좀 되기 힘든 현재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앞서 이제 해리스 같은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처벌받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처벌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부로 자기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아이와 내가 혈연 관계가 있다. 즉 나의 직계 비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절차를 받지 않으면 민법상의 가족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복잡하네요. 한번 뭔가 사회적인 특히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국민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 이런 산들을 다 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제가 또 결혼 제도에 얘기 나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상속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이 어떻게 될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진짜 혼자 되신 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도 그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이런 가족 형태에 따라서 상속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속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뭐 여자 남자 자식 가리지 않고 n분의 1이다.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보통 다 알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직계 비속, 즉 자녀한테 상속이 됐는데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한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상속 순위가. 직계 비속이라면 자식을 아래로 내려가는 거. 전속은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 없으면 형제자매로 가게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좀 슬픈 일인데 그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친모가 그 상속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상속 순위는 형제자매가 아니고 부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부모 중에 이제 둘 다 생존해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모친 같은 경우에 그 민법에서 인정한 상속 순위에서 이제 계속 최우선 순위에 있는 거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구하라 씨는. 그래서 상속권이 무조건 인정이 되고 구하라 씨의 재산을 한 절반 가량 상속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사실 늘 헷갈리니까 비속이면 내 아래로 1순위가 1순위 상속자고 2순위 상속자는 내 위로 가고 위가 없으면 이제 옆으로 가는 옆으로 가는 3순위 상속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 1순위 상속이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바뀌지 않았나요? 현재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어떤 경우는 만약 자기가 아버님을 자식이 죽였으면은 그 자식은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결격 사유로 가는데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그 모친이 이제 단순히 양육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 결격이 좀 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현행 법상으로는 그 상속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다시 가족 얘기를 잠시 돌아가 보면요. 서울시가 네.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네네. 남성만 상주를 하는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네. 이 상주와 관련한 문제 많지 않습니까? 예. 상주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뭐 법적 개념은 아니죠. 상주라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법적 지위를 보여되지 않는데 서울시가 이제 시민들 사연을 받아본 결과 이제 뭐 40대 여성 뭐 김모 씨가 장례식장에서 부고를 쓰던 중 아드님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딸만 내시라고 했더니 사위님이라도 보내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큰 딸이 상주를 할 거라고 하니까 조카라도 남자분이 계시면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주는 남자가 해야 된다는 그냥 전형적인 그것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뭐 이제 호주의 개념 자체가 옛날에도 이제 여자 호주가 존재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네. 근데 상주는 또 유독 여자가 상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이상한 어떤 뭐 문화가 있는데 그 자체도 현재는 그냥 어떤 뭐 법률은 아니고 네. 어떤 뭐 관습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좀 의식의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뭐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 네네. 관행에 관한 문제고 제가 네네. 알기로는 조선시대에도 다 네. n분의 1 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여호주도 존재했죠. 네, 처가에 가서 그 형제들끼리도 돌아가면서 네네. 제사 지내고 다 했다. 예, 맞죠. 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너무 유교가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현실을 잘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네. 관행이 법제화되지 못하는 이런 양자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가족이란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결국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근데 뭐 법률적으로 정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모르시는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있거든요. 아 맞다. 가정의례 준칙이 예, 뭐 그런 부분은 옛날 지금 참고를 현재 해봤으면 그냥 좋겠어요. 그걸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